네, 꼼찰청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완전체로 다시 모였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우리 복덩어리 신 변호사님. 그동안 어떻게 스케줄은 조정이 되셨고? 예, 스케줄이랑 목이랑 집에서 요즘에는 홈트를 해서 아이고. 아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장용진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 하면 나중에 아주 경제신문 편집국장 됩니까? 제가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경제에 계신 거죠, 우리 김태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긴 소리 안 하고 오늘 바로. 네. 예, 아, 오늘 이거 김치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네, 음식 뭐,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딴 얘기 안 하고 바로 김치찜으로 속가 막 해보시겠습니다. 간질간질해요 지금 네. 막. 와. 전에 한번 저 광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스트로 분당. 아. 김치찜엔 김치찌개. 아, 이 시간이 아니었군요. 너무 맛있어. 네, 비스트로 분당을 검색해 보시면은 분당의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세상에. 비스트로 분당에 김치찜과 김치찌개 관련 후기가 넘쳐납니다. 그 비스트로 분당이 김용민닷컴에 압도적 최저가로 맛있어. 입점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난리가 나셨어요. 비스트로는 이제 규모가 작은 프랑스식 식당을 의미하는데 비스트로 분당은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오직 김치찜과 김치찌개만으로 맛집에 등극한 그야말로 김치 전문 음식점입니다. 자,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가 유명한 이유. 첫 번째,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와우. 비스트로 분당 제품을 주문할 때는 원산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돼지고기와 김치는 물론이고 고춧가루와 마늘 등 모든 식재료가 100% 국내산입니다. 게다가 사골 분말이나 액기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한우 사골과 한돈 사골로 육수를 우려냅니다. 둘째, 맛있는 김치를 사용합니다. 비스트로 분당은 지나치게 시큼한 묵은지 대신에 맛있게 익은 김치를 사용합니다. 묵은지 김치찌개 사실은 맞아요. 호가 갈려요. 맞아요. 네. 저는 조금 자, 맛의 균형이 살아있고 찜과 찌개의 김치지만 정말 달콤하삭합니다. 자, 가격 정보. 비스트로 분당 김치찜 1.5kg. 이거 한 3에서 4인분 정도 드는데 25,000원. 2.5kg. 이건 한 5인에서 6인분 3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트로 분당 김치찌개 1.6kg 3 내지 4인분. 이건 19,000원. 그냥 찌개니까 국물이 또 네. 있다 보니까 좀 싸요. 그리고 2.5kg 5 내지 6인분 2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스트로 분당은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모든 원산지를 오직 국내산으로만 만들어서 최고의 맛을 내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소문난 맛집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주문해야 돼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 맛있네. 그 김용민 PD님이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꾸 목이 내어서 정말 침이 너무 고여가지고 주문해야 돼. 네. 진짜 이거는 솔직히 제가 김치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사실 제가 가는 김치찜 집이 있는데 너무 신 거예요. 너무 신 거야. 근데 이게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여기는 진짜 말끔하게 해줘주네요. 정말 말끔, 완전 맛있어. 그러니까 신맛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묵은지 신맛이 시큼한 맛이 없으면서, 없고 정말 딱 먹기 좋은 정도. 이거는 약간 신맛이 들어가지고. 딱 적당한. 전 요거 딱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게 주말에는 또 음식 냄새는 진짜 최고야 이거. 와, 이거 아까부터 이거 끓이는 냄새를 맡는데 진짜 뱃속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 짜거나 이러지도 않고 딱 맛이 딱 적당한 수준에. 예. 그리고 이게 돼지고기를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결대로 찢어지게 그럼, 익히는 결대로. 정도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안 돼요. 돼지고기가 그냥 뭐랄까 그냥 돼지고기다라고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얘는 착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하기가. 여기 진짜 맛집이다. 여긴 진짜. 건더기가 되게 풍부해요. 김치도 많고 돼지고기도 맛있어. 많고. 그 맛있는 김치찌개는 그냥 다른 거 안 넣어도 김치만 넣고 끓여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미료 맛이 안 납니다 거의. 조미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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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료가 없는 집이에요. 깔끔한 맛이 나는 거 보니까 조미료는 전혀 안 넣었어요. 예, 국내산이 확실해요. 이거는 너무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밥을 먹는데
여기서 사서 먹으면은 믿을 수가 있다. 김용민 닷컴에서 사면 믿을 수 있다. 아이, 그거 하나. 네. 여러분 진짜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 아, 그리고 이게 정말 보통 이런 음식들이 좀 짜요. 짜야지 맛있다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진짜. 별로 짜지도 않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뭐 재료라든지 이 맛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밥 안 먹고 계속 이 국물만 퍼먹고 있잖아요. 그 가능한 이유가 안 짜요. 안 짠데 맛있어. 맛있어. 김치가 왜 이렇게 시원해요, 달아? 시원해요. 그리고 김치가 너무 달아.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이게 적당히 매콤해요. 막 너무 매워가지고 막 찡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누구나 먹을 수 있어.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오, 이거는 진짜 손님 왔을 때 딱 내놓으면은 이거 왜냐면은 이게 돼지고기가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골 국물로 끓이려면 오래 끓여야 되는데 정성이 느껴지는 그렇지. 거를 내가 한 거야. 야, 이 사람은 진짜 인기 만점이다. 이게 진짜 건더기도 많고. 김치 정말 잘 담궜다. 아, 분당에 근데 이런 가게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자동에. 정말 오늘 잘 왔네요.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네, 진짜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아, 분당이 명소인 것 같아 여기가. 그러니까. 나도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비스트로 분당.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외롭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네. 풀려. 뭔가 화가 났던 것도 풀리고 응어지고 것도 풀려. 너무 맛있어.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다가 풀려.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예. 우리 참 한동훈이 휴대폰이 풀린 것 같은 속이 다 풀리네. 포렌식이 풀린 것처럼. 맞아요. 네. 진짜. 와 진짜 적절한 비유다. 지금 아, 한동훈 휴대폰이 풀릴까봐 음. 이성윤을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같아. 아유, 뭐 척보면 알지. 이성윤만 쫓아내면은 한동훈 휴대폰을 그냥 덮은 채로 한동훈 무혐의 처분하고 줄리하고 최 여사 연세 많은 그 장모 최 그것도 여사 역시. 그분들도 이제 그냥 딱 사건 덮어버릴 수 있고 그러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제가 지금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 서울중앙지검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법조인인데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들이 장모 최 씨와 관련돼서 관련된 댓글을 딱 살펴보고 그 댓글 아이디를 체크를 하고 있더라. 수사를 하고 있다니. 그래요? 예. 이거는 뭘 말하느냐? 조만간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뭐 고소 고발 혹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돼서 아니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측의 어떤 누군가겠죠. 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흘리는 것 자체가 입조심해라 입단속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숨기고 싶으면은 입단속까지 그렇게 시켜야 되는지 미리미리. 그러니까 네, 근데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검찰 내부에서 그걸 정말 고소를 한다면은. 아니 근데 고기를 나중에 드시는 게 그건가요? 그럼요. 맛있는 거를 나중에 하세요. 당연하지. 고기를 왜 안 먹겠어? 그렇죠. 정말 계란 후라이를 끝까지 두고 네. 냉면 먹을 때도 계란을 끝까지 두고 아니 근데 예, 그것보다도 네. 김치가 맛있어. 너무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김치가 진짜 맛있는 건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따간 배부르니까. 너무 맛있어. 다 비우셨네. 야. 네. 이게 밥 없이 먹어도 짜지가 않고. 네. 그럼 진짜 맛있어요. 정말 나 혼자 밥상 차리기 싫거나 아니면 주말에 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럴 때 딱 김치찜. 그렇지. 야, 이거 정말 물건이네요.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이거,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맺혀 있는 분들은 이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피트를 올려야 되는데 오늘 화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 할 얘기가 다 화낼 얘기들이야. 근데 너무 시원해서 분노가 일단은 풀려버렸어요. 다 풀렸어. 지금 우리가 분노를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제로에서부터. 쌓아가면서 돼지고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 돼지고기도 보통 고기를 갖다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익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시간, 그럼. 그렇죠. 그 끓임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맛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돼지고기거든요. 잘못 끓이면 이게 질겨요. 질기거나 이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리고 아예 사실은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거는 딱 그냥
약간 쫀득쫀득하면 하면서도 그럼. 사실 이 튀기지다. 김치찜이 원래 결대로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먹기 편하라고 방송하니까 이렇게 잘라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결대로 먹는 걸 좋아해요. 결대로 그게 먹어야 이게 머리부터 끝까지 이파리까지 다 이렇게 네. 한 번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드실 때는 편하게 결대로 찢어 드세요. 그럼. 너무 맛있어. 결대로 찢어 먹어야 제대로예요, 여기는. 주변에서 신유진 변호사님이 광고해 줄 때가 제일 사고 싶을 때라고. 저분은 말하면서 직접 산다고. 맞아요. 신뢰가 간다고 얘기를 저는 하시더라고요. 실구매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내가 네. 몸소 실구매자로서. 어우, 이건 진짜. 네, 진짜 야, 괜찮은데요?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 응? 야, 이건 김치로 만들 수 이게- 있는 예술이란 게 있어. 이게 원래 이제 그 통짜로 조리해 놓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길게 쭉쭉 찢어서 먹으면은 네, 맞아요. 되겠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먹기 편하라고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를 때 원래 한 개는 그냥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길게 해서 둘둘 말아가지고 밥에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 근데 김치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맛집 김치찜이 김치 찾아갈 필요가 이렇게 없다. 만들기도 힘든데 이렇게 진짜 맛있어. 삭히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잘못 삭히면요 곰팡내라 그러나 약간 냄새가 좀 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맛집이지. 근데 여기 이 김치찜 있잖아요. 김치찜을 만약에 시켰다. 찌개는 안 시키고. 그럼 김치찜 먹을 때 국물을 좀 남겨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김 있잖아요. 김가루 해가지고 볶음밥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 냄비에다가 참기름 뿌려가지고. 고기가 남아 있을 때 비벼야 됩니다. 아, 근데 볶음밥에 넣으면 고기가 안 들어가도 이게 육수, 이게 사골 국물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이게 좀 자작자작 남아있을 때. 야, 예술. 아쉽네. 진짜 맛있네요. 아, 너무 맛있어. 또 밥을 하나 또 가져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방송 방송을 때문에. 해야죠. 예. 비스트로가 프랑스식 식당이라 그러잖아요. 묘하게 어울리네요. 그 프랑스식 식당하고 아, 비스트로 분당 김치찜하고. 찾아봐야 되겠어. 와, 영어로 진짜 맛있어. 비스트가 뭐죠? 영어로. 비스트? 짐승. 짐승. 네. 아, 여기서 밥을 먹으면은 짐승이 되는 거야. 비스트로 바뀌는 거야. 비스트로. 너무 맛있어서. 이성은 잃어버려요. 너무 맛있어서. 자, 여러분, 비스트. 그래서 예전에 MB 약자가 머니 비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비스트로. 분당 비스트로. 여러분들. 그것까지 가지 마시고 김용민닷컴에서 사야죠. 압도적 최저가로 어차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살 거면 김용민닷컴에서 사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 김용민닷컴. 최고였습니다. 비스트로 분당 김치찜엔 김치찌개였습니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군 필요하시면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도 안 하고 소개는 했군요. 서재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유 기억도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연 영양제를 먹어요. 가끔씩 제가 방송을 보다가 소개도 안 하고 방송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정말 아연 실색합니다. 예, 아연 실색을 해요. 예. 아이언. 아이언입니다. 예. 자,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선 우리 성윤이 형.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조금 전에요. 조금 전에요. 음. 근데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공소장 내용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이 뭐 조 어떤 장관이 왜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요. 윤대진 검사장한테 그 당시에 그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경 검사를 좀 봐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할 거면 왜 조국 전 장관 기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그렇게 기소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검찰이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을 기소하고 왜 했는지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서 기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에도 맞아요. 두 사람 다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하는 바람에 어쨌거나 지금 탈락한 거예요. 그게 의도한 거든 의도한 것이 아니든 이게 의도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딱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 이성윤 검사장은 끝까지 이 사람들이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윤대진은 또 공수처로 보내버렸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보내려면 처음부터 다 보내든가
찔끔 보내는 것도 웃길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니들이 수사를 해서 다시 갖고 와. 이 말은 뭐냐면은 윤대진 보낼 때 같이 갖고 와. 어쨌거나 니들 윤대진 것도 안 보냈잖아. 이 말인데 그런데 이성윤은 굳이 자기들이 기소한다고 설치면서 굳이 윤대진은 또 자기들이 기소 안 하고 공수처로 넘겨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딱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이 사건을 수사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성윤을 죽이고 싶었다. 그렇지. 그 덮으려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 윤석열, 그렇죠. 예, 윤석열의 그런 어떤 가족 사건들을 덮어서 윤석열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서 역시 선거운동이 그렇죠. 역시 네. 선거운동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밀어주려면은 뒤끝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걸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쳐내면은 그 사건을 덮는 데는 무리가 없지. 더 황당한 거는요. 이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했잖아요. 기소는 또 중앙지검으로 갖고 왔어. 그 뭐냐면 이성윤 내보내줘, 치워줘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그럼 중앙지검장이 지금 현직에 있는데 네. 그 중앙지검장을 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예. 야,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가 다 뭐냐면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중앙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못 있게 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을 직무 배제를 시키든지 그렇죠. 다른 데를 보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쩐다? 꼼수?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건은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겠죠. 지금까지 한동훈 건 무혐의 처분 못한 이유가 이성윤? 딱 하나의 이성윤 때문이에요. 이성윤 검사장이 야 이거 포렌식도 안 하고 무슨 이걸 무혐의야 이거 포렌식기는 끝내 요라고 있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건 이 건 부분에서도 이게 뇌물죄가 딱 떨어진다는 지금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수사 끝났어요. 그런데 이 건도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성윤 검사장을 딴 데로 보내버리면 이 사건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인기도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인기도가 올라가든 아니든 자기들을 밀어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밀어주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방해가 되거나 혹시라도 짐이 될 부분은 우리가 다 막아주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걱정 말고 그게 나가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냐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혹은 기소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명백하죠. 이거는 살짝 바꿔 틀면 뭐냐면은 쿠데타예요. 사실상 연성 쿠데타예요, 이거.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 사건이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 만약에 현재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검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검사도 누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그 수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 이 사건 덮어지는 거거든요. 덮으려고 다 지금 수를 썼는데 그 사람 혼자 버틸 수가 없죠. 애초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그만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계속 불기소 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를 하겠다. 포렌식 이전에. 근데 이게 아니, 예전에 존심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팀 자체가 부장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아 정진웅은 딴 데 갔고. 네, 네. 그렇죠.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로 근데 발령돼서. 문제는 예전에 수사심의 당시에는 수사팀에서 먼저 그랬어요. 포렌식 없이 수사를 끝내는 게 어딨냐. 근데 수사팀의 부장이 바뀌었다고 포렌식 없이 끝내도 된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수사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만 포렌식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 이거는 앞으로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평등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갖 PC를 다 끌고 갔지 않습니까? 온갖 PC, 온갖 핸드폰, 심지어 자택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조민 씨가 중학교 때 쓰던 핸드폰까지 갖고 가가지고 팍팍 끌고 가놓고서는 한동훈 거는 가져와 놓고도 포렌식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여론이 안 좋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어디 뭐 하는 척이라도 하는지 척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가지고만 갔지. 열어보지 않는데 그게 가지고 간 거 무슨 그 덩어리를 가지고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몇 번 이미 벌써 1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하는 척도 안 합니다. 네, 하는 척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폰 11을 사용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못한다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 예, 의지가 없다고요.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검찰이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뭐 전화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정이 돌아가냐 저거 뭐 물어보고 그래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하시던 분이. 이제 뭐 얘기 끝에 뭐 안철수도 나올 것 같고 뭐 삼자 구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고 윤석열 총장이 뭐 거기 제3지대 이쪽 갈 것 같지 않더냐 뭐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럼 윤석열이 지는데 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그 얘기가 자기들 사이에서는 널리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얘기냐고. 근데 그분들은 논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거리낌이 그리고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검찰을 위한 검찰권을 행사해. 오로지 검찰을 위해서만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서만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피로도가 높아져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피로도가 높으니 정말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근데 오는 게 아닌가. 이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좀 네. 과하다 이런 느낌은 들을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성적인 근데 판단을 정말 했다는 거죠. 신기한 게 이렇게 우리처럼 계속 시사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지만 제가 가끔씩 이제 젊은 이제 여성분들과 얘기 나눌 때가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 인터넷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 그 논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무계한 와. 것이 이게 포털의 장난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포털뿐만 아니라 그래서 언론이랑 검찰이랑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합이 됐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언론 특히 조중동, 조선일보 그 ABC 옆에 있잖아요. 신문 유료부스 책정하는데 거기서부터 때렸잖아요. 거기 제대로 되는 거 맞냐. 그 협회장도 참 골 때리더만요. 협회장이 자신이 그거를 겸직할 수 없는데 3년 동안 겸직을 합니다. 재판을 끌면서. 그리고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급돼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겸직이 되니까 이제 또 내가 회장. 회장을 연속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계속 유료 부스를 늘려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요. 실제로 사건화가 되면은 이게 유료부스에서 단지 광고주들한테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횡령. 국고보조금 횡령이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 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감옥에 많이 들어간 그렇죠. 사건이죠. 그런데 스트레이트에서도 그렇고 이걸 몇 번 보도를 해도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검찰은 또 수사를 당연히 안 하죠. 안 하지. 안 하죠. 그래서 언론이랑 검찰이랑 손을 잡고 이 정권만 무너뜨리면 되겠다. 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진짜 정권만 전면전- 무너뜨리면 네. 된다. 그러기 전면전이다. 위해서는 자 검사들 전부 다 우리 모두 한 편이 돼야 돼. 한 편이야. 너 윤석열 편에 설래 안 설래? 안 서면 너 어찌된지 알지? 이성윤 안 봤어? 이런 그러니까. 식인 거예요 이제 지금 다 상황이. 보여주는 거죠. 그 너무 웃긴 제대로. 게 지금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과 관련해가지고 네. 조국 장관과 그리고 박상기 전 장관 두 전 장관들이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네. SBS에서 보도를 합니다. 조국 네. 박상기도 공수처로 이첩이 됐다. 근데 수원지검에서 지금 해명이 나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까지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SBS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주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힘을 더해주는 오보들이 있잖아요. 오보들. 그렇지. 그래서 이 기사도 사실 좀 그렇게 보여서 이거 의도적인 오보 같아요 이거는. SBS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공소장에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명단 보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게 기소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다면 그거는 대단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소가 왜냐하면- 이첩이 됐다 지금 한다면 이거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윤 하면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인식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김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김하기 때문에 무슨 중앙지검장을 기소해라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국민들이 정말 기억하고 있고 뭔가 지금 여론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쪽 진영 말고 상대 진영에서 아니면 중도층에서 별로 인식이 안 좋았던 제일 유명한 사람을 조국 전 장관
그쵸. 붙여다가 이놈들이 아주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지금도 좀 돌아가는 꼬라지도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뭔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툭 던지는 미끼 같은 게 지금 현재 조국이라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그냥 조국만 탁 던져두면은 모든 이슈가 그걸로 집중돼 버려. 뭐 이슈 그냥 블랙홀이야. 거기에 그렇게 쏙 던져놓고 자기는 책임을 피한단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근데 지금쯤이면 이 사람이 정치 생명이 끝이 나야 돼. 근데 왜 알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자기 뭐 대선 캠프 차린다고 그러고 의원들 40명씩이나 모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자신이 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또 그 회피하게끔 뒷받침해줬죠 언론들이. 그 소재로 쓰였던 게 조국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관련이 있든 없든 조국만 턱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들어. 이유가 있든 말든 모든 게 다 글로 몰려드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SBS 똑같은 짓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저질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저질. 이래놓고 무슨 기자를 하고 아유 정말 열받네. 소 변호사님. 네,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었잖아요.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소 의견을 냈고 또 수사심의 의견의 결과와 관계없이 뭐 검찰은 기소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배타적으로 공수처에 있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과연 성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범죄예요. 법리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뭐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유죄 판결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많지는 않았던 건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 행위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업무상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조직의 특성이 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직권남용의 유무죄를 결정을 하는데 대표적인 유죄 사례 같은 경우는 김기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유죄를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판시를 한 다음에 다만 조금 심리를 잘 해봐라 하고 파기환송을 해서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진이나 이런 문화예술 지원 단체가 어떤 지원을 배제할 만한 그러니까 뭐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인사들에게 지원을 배제할 만한 그런 재량이 없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법령상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권한이나 그런 게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김기춘 씨가 그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되는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상 어떤 지시를 했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작은 곳이 검찰의 상하 관계에서 저는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가장 가까운 예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지현 검사가 당시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이라는 그 부치지청, 그러니까 네, 작은 그 격오지에 수도권, 있는 수도권이죠, 어쨌든. 거기에 네.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통영지청인 부치지청으로 다시 야. 이제 이전을 시키는 그런 네. 인사안을 작성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시킨 거죠. 인사 담당자를 하여금 그렇게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네. 검사장이 너 그만둬라. 내 출세길에 네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간 너 그 계속 검찰에 있으면 내가 아주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니까 꺼져. 아니면 멀리 가든지 해가지고 통영지청으로 딱 발령을 그렇게 해놓고 보이죠. 스스로 네. 사표를 내게끔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겉으로만 보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1심과 2심은 모두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 제도를 위반했다. 그 안태근 검사가.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안태근 검찰국장은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인사를 할 재량권이 있고 그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 밑에 있는 인사 담당 검사한테 시킨 그 인사 담당 검사 그 검사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그러니까 쌍재량이에요. 쌍재량. 그러니까 위도 재량, 아래도 재량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권한이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은 그게 네. 직권남용의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이런 권한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돼 있으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도 재량이 있고 밑에 사람한테도 그 지시를 받은 밑에 사람한테도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재량 곱하기 재량은 직권남용 무죄. 저는 이런 공식이 저도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판례를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 재량과 재량이 이렇게 맞서는 경우에는 이건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도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은데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거는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성윤 지검장 말고도 그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 사건을 적용을 해보면 이성윤 지검장은 지휘부죠. 지휘부는 어떤 사건의 중요도, 뭐 영향력, 필요성,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휘할 일선 수사팀이 지휘할 재량이 있겠죠. 네. 검사만큼 재량을 많이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이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추가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덮을 것인가, 뭐 인지 수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 불기소할 건지, 기소할 건지, 기소 유예할 건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재량인 거예요. 검사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테는 재량이 있는 거예요. 재량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성윤 지검장한테도 재량이 있는 거고 그거를 그 지시를 받은 그 밑에 그 수사팀 검사한테도 재량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재량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직권남용죄는 성립을 안 이게 하는 게 더군다나 맞아요. 재밌는 게 네. 뭐냐면은 이성윤 검사장이 밑에서 얘기가 올라오니까 이거를 자기는 봉욱 차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 그 윗선도 있었구만. 그 그렇죠? 윗선도 있었어. 네, 그다음에 이제 봉욱 차장 그럼 자기만 그거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문물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같은 건은요. 이성윤 검사장이 당시에 반부패 수사부장이었는데 반부패 수사부장은 지휘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관의 장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기관장의 참모예요. 스텝이에요. 스텝 조직.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은 기관장끼리 또 소통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보고 라인이 있어요. 따라서 한찬식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또 이중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결국 검찰의 모든 사건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누가 하느냐? 총장한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총장한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총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제왕적 총장이에요. 맞아요. 제왕적 총장. 아니 이번에 이제 이 사건 넘어가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수사팀이랑 지휘부간에 이견이 있거나 수사 중단해라 얘기하면은 완전, 맞아. 무조건 직권남용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되는 그렇게 되는 공수처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공수처가. 완전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이게 지금도 이성윤 지검장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기소한다. 그러면 검찰 안에서 직권남용 안 될 검사는 정말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 없다. 지나가는 검사 한 명 탈탈 털면 다 직권남용 신입 나온다. 검사 빼고. 아, 네, 그러네요. 이거는 그 신입 어떤- 검사 빼야지. 어떤 아니야, 걔도 법리적인- 시부할 때 뭐 딴 거 했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법리적인 기소가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농담처럼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직권남용죄로 인해서 뭐 법관들도 없는 직권에 대해서 남용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직권 같은 경우도 이게 재량권이 있는 직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남용이라는 것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저는 김학의를 못 알아본 그놈들이 직무유기죄로 그렇죠. 직무유기죄로 왜 기소를 안 당해야 되는지 아니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서 못 알아본 사람들이 왜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보는데 김학의를 못 알아봤냐? 너 직무유기야. 진짜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그런 하면 식으로 너무 많이 다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김학의를 못 알아보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닌데 김학의를 못 가게 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사후적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검찰은 이제 법리로 싸우겠다는 거는 포기했다. 아예 네. 법리는 필요 없고 자신이 찍는다. 찍으면 걸린다. 아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심지어 한동훈이 민사소송을 걸자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만약에 벌금이라도 만약에 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 탄력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동훈이 엄청 편하잖아요. 소송이라는 건 그냥 거절하는 거잖아요.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아주 대놓고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완전 저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님 그때 이제 예전에 정경심 교수님 기소하고 이럴 때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법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는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차 기소 때 특히나
그래서 야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놓고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선거 운동을 위해서 검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원래 두 갈래예요. 김학의 사건은. 첫 네. 번째로는 김학의한테 출국 금지가 안 된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줬냐가 첫 번째 수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김학의한테 출국 금지가 안 됐다고 가르쳐 준 사람도 지금 다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네. 누가 알려줬는지 김학의는 본인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앞세워서 간 다음에 자기는 못 알아보게 그렇죠. 마스크를 칭칭 메고 선글라스 끼고 딱 가다가 1시간 탑승 1시간 전에 극적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윤대진 검사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행사한 시점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을 불러서 야 누가 가르쳐줬어를 수사하면서 이제 외압이 시작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감춰야 될 게 이 누가? 이규원 건만이 아니라 요것도 아닌가. 네.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가르쳐줬냐. 진짜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거를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했다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이 사람들도 괘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런 겁니다. 윤석열 편에 쓸래 말래. 안 쓰면은 이성윤처럼 될 거야. 그렇죠. 완전 본보기를 보여준 시범 거죠. 케이스를 보여주고 그쵸. 있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이고 뭐고 사실 그래요. 검찰총장 바로 정말 예비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들이 스스로 찍어 내리면서 무조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검찰이고 조직이고 나발이고 없다. 무조건 우리는 기소다. 네. 그리고 검사들의 시선을 보려면 그 출입 기자단에서 쓴 기사들을 보면 가끔씩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검찰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감찰을 받으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성은 안 벗는다. 다른 사례로는 정진웅이 있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제일 가까운 사례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법무부에서 감찰한다고 했는데도 안 벗었어요. 심지어 잘 버티다가 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성윤 버티면 답 없다. 피고인 중앙지검장 언제까지 아주 걱정을 하고 있네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쇼를- 때는 야 이렇게 쇼를 피고인 방송국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지금 저 이동재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지 이 사람 채널 A가 지금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피고인 방송국이에요 방송국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본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아니 뿌리 피고이신 동아일보 발행인 김재호 사장 네. 딸 문제 때문에 지금 혼욕을 치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왜 신문을 내? 자, 대가리 그리고 받고 있어야지 그냥. 지금 동아일보는요 정권을 안 바꾸면 자기 사운이 걸려 있다고 그렇죠. 있다고 봐요. 아, 지금 회사가- 그래요. 예. 그렇죠. 채널 A가 지금 상황이면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채널 A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보통 그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운영 자금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흑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더 채널 A를 결국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면은 뭐냐면은 그 동아일보 본사도 타격이 있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운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라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성윤 공소장까지 자기들이 나오자마자 입수해가지고서는 아니 뿌린 거지. 아니 일부러 내놓으라 그랬겠지. 청와대 이렇게 되면. 하명수사 공소장도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검사뿐만 아니라 적폐 언론도 함께 하고 있다. 그렇죠. 내일이 이동재 기자 결심 공판이에요. 근데 결심 공판인데 이 사건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재판부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진은 그 부장검사가 바뀌면서 원래는 그 차장으로 광주지검으로 가면서 재판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재판이 계속 나왔어요. 네네. 그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독직폭행으로 이제 기소가 되면서 재판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검사들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 일부러 그렇게 무죄가 나오게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처음에 기소될 때는 정진웅? 정진웅 그렇죠. 부장검사가 그다음에 예. 기소를 했는데 그 추가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이제 핸드폰이 열려야지 이 공소장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열리고 있으니까 완성이 되지 않죠. 아, 참 그래요. 이 과정을 보면은 정의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들이 마치 정의 어쩌고 운운하는 거 보면서 정말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윤석열 검사 그 양반이 언제 출마 선언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사실 3월 달에 곧 할 거라고 했어요. 그만둘 때. 근데 4월 지났죠. 5월 달에 들어오니까 5월 중순이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그랬는데 지금 5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 중순경에 할 거랍니다. 왜 이렇게 뒤로 밀리느냐? 이성윤을 날려야지 자기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족쇄를 푸는 거예요. 근데 족쇄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성윤 검사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건 공수처로 넘깁니다. 공수처로 보낼 겁니다. 이게 뭐 법리적으로 공수처 부인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뇌물죄인 경우에는 할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네. 뇌물죄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윤석열이 이걸 이렇게 이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 같으면 보내버립니다 일단. 왜? 보내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썰로만 돌던 것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첩할 때 이첩 관련된 자료를 이첩소 서류 요지를 같이 풀을 하면서 할 겁니다. 내가 이성윤이라면. 아니 근데 지금 이성윤 검사장님 자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번에 공수처 1호가 조희연이어서 이런 공수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정말 뭐 아니 김 빠지는 저게 공수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자체를 공수처로 보내는 그 순간에 이제 윤석열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부담을 언론 느낀다. 플레이가 되는 부담을 거고요. 느낀다. 그 역시는 정당한 언론 공보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1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요한 인물의 가족과 관련된 일, 그다음에 그 가족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국민한테 알 권리가 있어요. 아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이첩하면서 범죄 사실 요지를 같이 공표하겠다. 그러니까 아내권과 윤석열의 아내권과 장모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오래 갖고 있었을까 좀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 지금 검찰은 뭐 그렇게 법리 따지지 않습니다. 네. 자신들이 할 거면 하는 게 검사의 지금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이성윤은 왜 그거를 끝내 열지 않았을까? 이성윤이 못 연 게 아니고요. 네. 담당 검사가 저 못 열겠어요. 아니 검사장님도 지금 자기 그 제코가 석자 아니십니까? 근데 저보고 자꾸 까라 그러면은 검사장님 스스로도 못 지키는데 검사장님 저 지켜주실 수 있어요?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와우. 근데 어디까지나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네. 관계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건너서 들었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대강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확 와닿네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분이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는지 나도 답답했어요. 네, 이성윤 검사장이 아무래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뭐 딜을 하려고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죠. 했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실상은 담당 검사가 검사장님도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드신 상황에 저 어떡하라고 자꾸 까라고 그러십니까? 저 혹시 이 사건 했다가 수사했다가 기소했다가 저 어떻게 아작이 쫓겨나게 되면은 날아가게 되면은 저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검사장님 자신도 보호 못 하면서.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공수처로 넘겨라.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그러면 차라리 진짜 완전히 윤석열은 스텝이 꼬이는 거고 대선 스텝이 꼬이는 거고.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계속 들고 앉아서 이성윤 검사장이 이걸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괴롭힘은 길어져요.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은 홀로 앉아 버티느니 저 같으면 공수처 보내버립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하딘가 말딘가. 공수처 수사 적어도 1년 안에는 결론 안 나옵니다. 즉 대선 내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런 공수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궁금한 거는 윤석열 집단에게 장악당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우리는 아니길 바라지만은 네. 조희연을 첫바따로 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좀 먹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시스템이 음. 사실은 우리도 시스템이 출범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장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장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을 열심히 완전히 정말 이 몰입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의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됐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공수처장이 탄생하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솔직히 초반부터 조금 힘이 빠졌었잖아요. 지금 이거 수사 인력도 지금 다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굳이 내상을 입힐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해서 계속 말을 아끼고 계속 응원하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네. 그런데 1호 사건을 보고는 실망은 했다. 실망을 했다. 선의로 실망스럽죠. 보는 쪽에서는 네. 그래도 첫 사건을 뭐 윤석열 사건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아예 그냥 쉽게 기각할 만한 공소 불송치 할 만한 걸로 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아직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수처 체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더 이상 이성윤 검사장이 들고 있어봤자 힘만 드니까 공수처로 넘기면은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수사 인력을 채워주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미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윤석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검찰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불기소 처분을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서 해야 되는데 불기소 처분을 공수처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칙을 볼 때 경찰도 보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는 검사가 있는데 불기소 결정은 할 수 있다로 보는 것도 있고 공수처법 29조에 보면은 공수처장은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 재정 신청의 특례라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반대 해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검찰하고 지금 해석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선례를 만들 필요는 있었을 거예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선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가 필요했을 거고 또 그다음에 기소권 유보 조건부 재송 제이처? 예. 유보부 제이처. 유보부 제이처 네. 이런 것도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협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건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뭐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중요도를 따졌다기보다 이러한 절차적 명확성,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라 해서 이 사건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 저도 이제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뭐 검사 술접대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던가 그런 어떤 검찰의 그동안 밝힐 수 없었던 그 검찰만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고 기소할 수 없었던 그런 검찰 내부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1호 사건으로 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1호가 됐다는 소식을 보고 굉장히 좀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이게 지금 굴러 떨어져 온 사건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이면에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2호 사건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저희가 다시 돌이켜서 1호를 이렇게 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수긍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공수처 감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감이 들었어요. 안 돼. 감량이 안 되는 너무 거예요. 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조희연 교육감이 부당 해직되었던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견이 분분해요. 지금 보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뭐 굉장히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감의 어떤 전적인 권한, 그 교사의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전적인 권한이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이게 그렇게 중범죄 이렇다기보다는 경고 그리고 경징계 이런 조치를 취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권력간 비리라던가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그리고 경찰로 넘겼을 때 그 죄명이 국가공무원 교직원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건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감사원에서 온 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하든 말든 이렇게 끝나는 사건을 왜 공수처가 굳이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걸어서 가지고 왔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게 저도 그 의미를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볼 거 없이 기소했어요. 근데 검찰이 관심이 그렇게 지금 없어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지금 어디 윤석열한테 지금 해가 되는 사람 누가 있나 지금 그것만 찾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분위기를 그 반전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검찰이 그 기소를 한다고 해도 반전시킬 수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근데 이거를 다르게 결론 내리지 않을 거예요. 검찰이 관심이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검찰이 그냥 기소해요. 볼 거 없이 기소해요. 검찰에 그런데 가서도 공수처로 가면은 네. 살펴볼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자꾸 공수처에 시선이 집중되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 사건의 시작은 감사원이에요. 그렇죠.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을 그렇죠. 하면서 시작된 네. 사건이고 어떻게 보자면 이게 감사원이 고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감사원에서 이 사건을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니 이 당시 해직하신 선생님 5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왜 공경식 교육감인가요? 공정택 교육감인가요? 하여튼 공모 씨, 네. 이 공모 씨 이분이 이제 뇌물 혐의로 도중 사퇴했잖아요. 그랬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단체 행동을 했다는 둥, 뭐 거기서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둥 이렇게 꼬투리가 잡혀서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랬죠. 억울하게 쫓겨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은 원래 해직이 되시면 안 되는 분을 해직이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복직시키는 건 그게 당연한 이게 결자 해지를 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를 문제 삼는 감사원 자체가 미친 거예요. 감사원이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건 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검찰하고 일정한 사인이 교환되지 않고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봐요. 특히 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조원석 감사위원 때문에 제가 더 의심스러워요. 보검장 출신. 그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손길이라고 난 딱 느꼈거든요. 이게 고발을 한다 그러길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인터셉트 해간 걸 차라리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게 이규영 검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야 그러면 그 공수처에서 수사해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지만 그렇죠. 그 사안은 이제 공수처로 간다. 그렇죠. 그 자체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뭐 탄핵도 했는데 큰 판단을 한번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법적으로 분분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명확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유의미한 큰 사건을 하는지 사실은 요새는 별거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렇게 크게 조용할 때는 또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판단을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특히 이 사건 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이거는 관할 위반이다라고 네. 관할 위반이다 그러면은 바로 공소기각을 해버릴 네,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바로 보낼 수 일본에서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공소권 없음 관할권 위반 그러면은 바로 깨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법에 있는 건데 1, 2, 3심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심, 2심 다 해놓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이거 관할권 위반 그럴 이래버리면은 수도 1, 2, 3심 그동안 1, 2심 한 거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옛날에 그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부터 느꼈지만 사람들이 유죄를 받는데 일단 목적을 두는 건 아니구나. 일단 기소를 하고 사람을 한번 치고 보는구나. 사람을 그 다음에 또 수사를 하는 거 보고 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와, 수사를 했죠. 예, 공소 제기 후 수사라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웃었거든요. 야, 이렇게 그냥 공소 제기 던져놓고 보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래 또 수사를 해서 또 기소를 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기소를 한 번 하면은 얘네는 그냥 그 사람을 아예 탈탈탈탈 또 언론이랑 지금 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신 공격까지 해서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주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쵸? 한동훈한테 그런 당해보니까. 검사는 기소 못합니까? 이성윤 기소하듯이. 그런 검사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걸 이제 공수처에서 하는 거지, 이성윤 사실은. 지검장이 아마 무죄가 나오고 나면은 예. 지금 여기저기 피의 사실 공표로 그 수원지검과 그가 뭐 대검 조남관 직무대행이라던가 그 사람들에 대한 법무부 진정도 들어가 있고요, 공수처 고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는 고발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끝까지 안 잊고 있다가 그 사건도 나중에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피의 사실 공표로. 네. 참 제가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법치국가에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법치국가.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내년 대선입니다. 대선이 아, 제가 대선 결과에 따라 네, 대선이 달라진다. 정할 거예요. 아, 예. 너무 슬퍼집니다. 예, 슬퍼지는데 화가 확 치미는데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패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네. 높으니까 그런 거지 뭐.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윤석열이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됐다면은 어찌 되느냐? 지금까지 윤석열처럼 해왔던 검사들이 정의로운 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윤석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장용진 기자 망명해야 된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북한에 괜히 뭐니 이런 식으로 쌍욕을 하는 사람은 고소도 못 하는데 윤석열 욕 좀 했다고 고소 고발 당하는 이거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뭐 이딴 나라가 다 있어요. 한동훈이 저한테 보낸 소장 보니까 이야기의 반은 윤석열 얘기입니다. 지 얘기가 아니라 왜? 그 애초에 이 사건에 이 사람이 고소하고 한 사건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뭐 명예훼손이 문제가 아니고 장용진 입을 틀어막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윤석열 대선 운동 활동에 장용진이 걸거친다, 걸그적댄다, 저거 치아라. 이거 한 겁니다. 그렇죠. 아주 더러운 거지 진짜. 내가 더 쌍욕을 하고 싶은데 또 이것도 고소해봐라. 한 붙 해보자 이것들아. 아유 진짜. 고소한 내용은 주로 장영진 TV에서 하신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 이 내용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직까지 그 고소장은 못 받고 아, 민사소송 민사소송 초청을 네, 받는데 네. 장용진 TV 거를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헌정 방송이라고 써놨는데 여긴 안전하네요. 헌정 방송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지금. 어유 잔뜩 긴장했네. 나도 고소할까봐. 여긴 안전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아니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휴. 장영진 그리고요. TV에 가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면서 제가 제일 기가 찼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한동훈이 고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당시에 한동훈이 뭘 했었다라고 제가 장영진 TV에서 다 설명을 해요. 나 싹 설명했는데 그거를 또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하냐면 내가 설명한 얘기 싹 드러내고 앞뒤를 드러내니까 뒤에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나보고 횡설수설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거야말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보니까 공표를 안 했더라고. 이제. 그렇죠. 그 소송 내가- 서류로 하는 건 명예훼손은 야, 안 나 저 되죠. 변호사가 보면서 야, 이 변호사 이거 뭐 하는 애야? 내 진짜 한테 확 그냥 내 진짜 그 변호사가 미워서라도 내 재판 법정에 꼭 가가지고 내 좀 변호사는 미워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가 썼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그거를. 그렇게 쓰고 싶어 쓴 게 아니에요. 의뢰인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요. 아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건의 시작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머니투데이식으로 그런 식의 논리면 LCT 사건도 한동훈이 잘못한 거다 이런 그렇죠. 취지로 한 건데 음. 그거는 일종의 비유법, 대유법 이런 거란 말이에요. 표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 운운하는 것도 웃기지만 설령 그것이 허위 뭐 사실 적시 여부가 걸린 거라고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동훈한테 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면은 뭐 결국 현재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다. 압도하고 있죠. 윤석열리즘이 지금 지배하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약에 청문회 거쳐서 총장이 되면은 새로운 질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호수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윤석열은 평정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 그렇게 됐는데 벌써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을 국회에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보낸 지가 언제예요? 일주일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일정도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뭐 장관 후보가 낙마를 하니 많이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검찰은 지금 또 혹시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네? 뭔가 꼬투리를 잡을 뭘 걸 지금 찾는 꼬투리를 거예요 지금. 찾고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그거 자꾸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보도 아니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를 아니 정치 상당히 한 번도 안 해본 나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치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왜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아 나 진짜 하여튼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이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한다. 어떻게 지배할까요? 지배한다면? 지배가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어찌됐든 검찰총장이 오면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일단은 검찰에서 상관에 대한 하극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네. 지금 완전히 그 부분에- 엉망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이유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호수 전 차관 지금 이제 김호수 총장만 해도 차관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평가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 차관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막 온갖 욕을 그 비방이 쏟아지는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움직이는 모습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뭐라고 검찰 내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될 경우에는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어떻게 나왔어? 누가 어떻게? 지금 성명서를 내는 걸로 일단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성명서가 나와야지 뭐. 집단행동 성명서가 나와야지. 근데 지금 뭐 해야지. 뭔들 못 하겠어? 지금 뭐 아니 그 아주 지금 뭐 터무니없는 검토하고 기소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하는데 유선준이가 썼어? 아니 걔 얘기는 좀 걸러들어야 돼.